그런데 보다 아마 근원적인 무슨 이념은 감정이란 말을 저는 상당히 솔직하게 이념은 감정이다. 감정을 이념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큰 사건이 났을 때 그 당사자인 지도자가 어떤 감정적 반응을 보였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황에 처했을 때 화가 나느냐, 겁이 나느냐, 황당해. 그게 중요하다. 당연히 화가 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났다. 그럼 주변 측근 참모들은 아마 눈에 핏발이 있어요. 근데 텔레비전으로 비친 걸 인상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화가 나느냐 안 나가느냐 이게 역사를 바꿉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1990년 6월 24일 날 자기 고향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 가서 밤에 잠자려고 할 때 김대 지성 국무장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각각 불행한 소식이 있습니다. 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트루먼의 반응이 뭐냐. 그 개새끼들을 혼내주겠다. 싸놓고 비추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산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이유 여러 가지 뒤에 사후적으로 붙이죠. 그때 트루먼이 화가 났다. 왜 화가 나느냐? 트루먼은 화를 낼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칼비 269명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레이건 대통령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5월 1일 휴가 중 산타바바라 국가에서 그 첫 보고를 듣자마자 아니 그들은 무고한 시민들이 아닌가. 낭할로의 러시아 사람들 인간 여객기인 줄 알고도 속이 미냐. 딱 요 말을 했어요. 요게 미국의 정책이 됐습니다. 화가 났어요. 박 대통령도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필요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한미연합사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의해서 의외로 역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 사람이 살아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름이 이놈의 새끼 죽이겠다 하는 이런 결의가 나오면 되느냐? 아니냐? 저는 그보다는 G20 회의가 더 중요하다. G20 정상회의가 제발 이 때문에 타결이 받았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아마 정치 방법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특히 대통령 중심이라 했습니다. 대통령의 결심이 정치에 반영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런 사건은 저는 김정일한테 덕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덕이 되지 않을 것이냐. 김정일과 김일성이가 그동안에 남한을 상대로 괴롭힌 사건 역사 맥락을 이렇게 보면은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당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덕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6.25 남침은 사실 그때 출구가 꽉 막혀 있었던 한국 이승만 정부를 살리고 6.25가 없었으면은 1950년대 말에 아마 간접 침략에 의해서 한국은 적화됐을 거예요. 근데 6.25가 딱 나니까 중국은 트루먼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가정을 하고 그 결과로서 한미동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0만 되는 군대가 70만 대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은 경제보험 실험대를 보내서 대만을 지키고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이 6.25를 계기로 해가지고 3배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독일을 저걸 농촌 국가로 만들고 공업시설 다 해체를 해버리고 재무장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방침을 바꿔가지고 독일의 공업화, 독일의 재무장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결국 소련이 망하게 된 게 6.25에서 출발합니다. 동시에 김일성이가 망하고 북한 제국이 망한 것도 6.25에서 출발한 거라고 아마 역사가 세워질 것입니다. 누구나 박정희는 그렇게
남부당이 연루돼가지고 민간인이었는데 남친이 없었으면 박정희는 그냥 술만 이렇게 마시면서 방골로 끝날 인생인데 6.25가 일어나니까 군인으로 복직을 해가지고 그 11년 뒤에 정권을 잡았다. 이거 딱 사실 김일성이 남친이 없었으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6.25가 누구한테 유리했느냐. 그 다음에 있었던 1968년 1.21 사태. 1.21 사태 때도 박 대통령이 막아놨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전에는 사실은 중앙미군이 있으니까 경제개발에 국가 자원을 많이 투입하려고 했는데 1.21 사태 난 이후에는 이건 안 되겠다. 자주국방을 해야 됩니다. 자주국방을 하려고 하니까 중화공업이라는 기반이 있습니다. 중화공업 건설했다. 예비군 만든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잠자는 사자를 끼운 거죠. 김일성의 모험이 있습니다. 문세왕 사건. 문세왕이 조총련이가 보수를 했다. 이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1975년에 조총련 모국 방문 사업을 해가지고, 조총련 와해 공작을 시행했습니다. 조총련이 지금처럼 저렇게 쫄딱 망하고 있는 그 시작이 문세왕 사건에 대한 박정희 정부의 대응과 공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아웅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김현희 사건. 김현희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것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 의해서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김현희 정원에 의해서 일본이 납치자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일북 수교가 안 되게 됐습니다. 일북 수교가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납치자 문제죠. 일북 수교가 되었으면 일본 돈이 김정일한테 많이 들어가가지고 김정일이가 사실은 회복할 수가 있었는데 김현희 사건 때문에 역풍을 맞아가지고 지금까지도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북 수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대남 테러는 나중에 결국 그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 이 천안함 사건도 그런 식으로 잘만 쓰면 근데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같은 이 군인 출신 대통령이었으면 저는 그쪽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업인 출신 대통령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것을 역전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 그게 아직 관심사예요. 안 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럼 너무 불안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한 국민으로서 의견 표명도 하고 이런 걸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운동 기회주의 문제를 발견하고 저는 이번에 침몰된 것은 천안함도 침몰됐지만 이명박식 중도 노선의 침몰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중도 실용주의라는 게 이 복지라든지 경제정책의 중도 실용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나 법치의 중도 노선 드디어 안보의 중도 노선을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주 희한한 사회적 현상이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그러니 가만히 보면 청와대, KBS, MBC, 한겨레, 경향신문, 민주당, 민노당 이쪽이 거의 갖춰져 있습니다. 북한 개입 가능성이 있다. 그 반대편에는 조선 동아일보 그리고 국군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 좌경, 중도 실용 정도가 아니라 이건 중도 좌경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보면 저는 항상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을 이면적 정향을 가지고 대충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 맞는 것이냐. 저는 아주 대응할 수단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선 반드시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게 있다면 2005년부터 지금 제주, 부산 사이의 배역을 북한 상선이 지나다니도록 허용했습니다. 정동영, 윤광우 두 사람이 합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상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놈은 북한 상선이 아니죠. 상선이라고 해놨지만 거기에 무기가 있을 수 있고 뭐 길에 있는지 어뢰에 있는지 핵물질이 있는지 뭐 앞에 있는지 누가 합니까?